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8화 빨리 성숙해지는 것은 좋은 일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가 빨리 성숙해지는 것은 좋은 일일까라는 주제인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좀 조숙한 편이었나요? 아니면 좀 뭐 중간이었나? 아니면 좀 남들보다 성숙의 속도가 좀 느린, 이걸 좀 미숙하다 그러죠? 그런 미숙한 편이었나요? 전 개인적으로 꽤 좀 조숙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이걸 뭐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조숙한 편이었다. 예.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조숙하다는 걸 드러내는 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체의 어떤 변화에 대한 성징에 대한 예. 거에서부터 어, 또 관심도에 아, 대한 거 뭐 이런 거에 그렇죠. 예. 자유인님도 좀 조숙하지 네. 않았어요? 전 그러니까 육체 성장도 좀 빠른 편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고 그죠. 이게 조숙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는 그 질문이 딱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그 엄마 따라 여자 목욕탕까지 간 최후의 순간이 언제냐 뭐 이런 거죠.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네네네. 가봤어요. 저는 7살 그죠? 이전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는 좀 이렇게 성숙이 늦은 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간 거야.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야, 진짜 있는 얘기인데 6학년까지 갔는데 그 목욕탕에서 자기네 반 여자친구랑 반 친구 여자애를 만난 거야. 6학년은 좀 심하네요. 그러니까 좀 네. 심하지. 데리고 가면. 아줌마들 되게 싫어할 텐데. 그치. 그 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네. 옛날에는 그 상황이 그래서 좀 엄마가 무조건 데리고 가고 막 이러기도 했지. 근데 엄마들은 뭐 별로 그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데 같이 온 그 그렇죠. 다른 좀 젊은 여성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 어쨌든 요즘에는 5세 이상은 안 될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나도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여자 목욕탕을 우리 어머니 말고 다른 좀 젊은 여성분이 나를 이제 이모 같은 사람들이 대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기분이 야릇할 때가 느낌이 있었어. 내 진짜로 어릴 때인데도. 그 다음부터는 안 갔지. 어쨌든 그렇고 그죠. 어렸을 때는 누구나 빨리 이렇게 좀 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기도 네, 하고 네,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애들이 좀 빨리 성숙해지는 걸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대부분 좋아하지 않나요? 가끔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데 등장하는 어린애가 막 그 애어른 같은 얘기하고 행동하고 이러면 놀라기도 하고 기특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 새끼가 저랬으면 뭐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도 꽤 있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트로트를 허드러지게 부르면 어른 중에는 그죠, 이게 되게 막 쟤 똑똑하다 잘한다 이러고 박수치고 기특해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애가 애다워야지 저렇게 어른스러워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런 거에 그런 관점에 대해서. 나도 비슷하게 애가 이렇게 클 때 조금 조숙한 어른스러운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 좋아해. 네. 그럼 그렇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아이들이 지금 상상하는 연령대가 다 틀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그래도 귀여운 맛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중학교쯤 들어가면 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네. 근데 대부분 조숙하다라고 하는 게 유치원 초등학교 때 애가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이렇게 생각하지 뭐 중학교 이상 이렇게 사춘기를 넘어간 아이가 조숙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조숙하다 그럴 때는 이런 거잖아요.
어른들이 좀 좋아하는 경향이 많은데 딱 보면 그 애답지 않고 어른스럽다 이런 걸 조숙하다고 보는 그렇지.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등치가 경향- 크다고 예. 조숙했다라고 그렇죠. 맞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주제 이제 조숙 성숙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아이들이 빨리 성숙해지는 건 좋은 일인지 성숙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유 애들 아주 어려가지고 막 땡깡 필 때는 아우 이 새끼 언제 군대 가나 막 이랬죠. 사실. 그렇죠. 뭐 어쨌든 어른들도 반응도 뭐 그 딱 그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성숙이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면 아이들은 미성숙한 상태라면 어른들은 성숙한 존재죠. 근데 이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면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노는 걸 이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좀 얌전하게 노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마구 떠들고 촐랑대면서 왁자지껄하게 노는 경우도 있죠. 가령 뭐 식당 같은 데 가봐도 어른들 식사하는데 옆에서 놀 때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뭐 장난감 가지고 뭐 이렇게 노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피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유형 중에 어른들은 어느 쪽 애를 좋아합니까? 이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식당에서는 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고 밖에서는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얌전히 노는 애한테 뭐 착한 애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해요. 그럼요. 그게 학습이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아무래도 난장판을 만들면 노는 아이를 보면 어른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쟤는 왜 저렇게 나부대나 도대체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로 보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일수록 나부대는 애가 좀 얌전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얌전하게 노는 아이일수록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가 되고 좀 나부대는 아이일수록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사회화란 어린아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기성세대의 질서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른처럼 성숙해지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른들 세계에 빨리 동화되는 사회화 과정, 성숙화 과정은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깊이 생각 안 하니까 빨리 군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어린아이가 그 자기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른들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가 어른스럽게 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아이들이 빨리 어른처럼 변하는 성숙의 과정을 좀 바람직한 변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뭐 관점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관점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자주 등장하는 그 독일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오히려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3단계의 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제일 유명한 대목이기도 할 텐데요. 니체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낙타에서 사자로, 그 다음 또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들어보셨죠? 네. 예. 뭐 저는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좀 설명이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니체가 아이가 있었나요? 없었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비유했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장점, 좋은 점만 쪽쪽 뽑았겠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대는 애에 대한 거를 뭐, 싹 뺀 거야. 그죠? 어쨌든 뭐 의미는 알겠어요. 그렇죠. 네. 니체는 책에서 뭐 낙타, 사자, 어린아이처럼 상징과 비유의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가 좀 풀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니체는 사람들에게 낙타에서 사자로 또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꿋꿋하게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막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 한가운데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낙타의 모습,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낙타에게는 강인한 정신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즉 낙타는 의무감, 희생정신, 인내심의 상징입니다. 니체는 사람 중에도 낙타와 같은 정신의 소유자가 굉장히 많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강한 인내심으로 자기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어른과 아이 중에는 누가 낙타에 가까울까요? 어른이겠죠. 그죠? 예.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 대다수가 이렇지 않을까요? 낙타? 그렇습니다. 그죠? 자식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이건 좀 낙타에 비유할 만하죠. 그죠? 하지만 부모만이 아니라 무언가 때문에 짐지어져서 의무와 복종을 다하는 사람은 모두 낙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는 등에 짐을 잔뜩 짊어진 채 묵묵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러면 낙타의 등에 잔뜩 올려져 있는 짐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낙타의 등에 있는 짐은 낙타의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인가요? 당연히 다른 사람 그죠? 소유죠. 예, 네. 맞습니다. 이처럼 낙타는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숙명처럼 여기고 묵묵히 복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낙타는 힘들게 짐을 나르고 있지만 그 노력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거예요. 결국 낙타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의무를 지고 복종만 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복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낙타에게는 자유나 창조란 없습니다. 오로지 묵묵히 따를 뿐이죠. 그런데 그 외롭기 짝이 없는 사막에서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낙타는 이제 사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 사자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네. 이게 스스로 변신한 건가요? 예, 스스로 변신한 겁니다. 사자는 자유 정신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낙타처럼 묵묵히 의무를 견디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사자는 자유를 획득하려는 자예요. 사자는 자유를 쟁취해서 이제 자기가 그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자는 자기의 마지막 주인인 용을 찾아가서 일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용이란 너는 마땅히 뭔가를 해야 한다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자예요. 가령 뭐 조직의 상사가 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모아지거나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은 의무의 상징입니다. 용을 꼭 그런데 사람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은 기존의 관습이나 도덕, 뭐 가치 체계 등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여기는 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자는 이런 의무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노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자는 의무와 싸워 이김으로써 자유를 쟁취한 자를 의미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사자, 이제 자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쟁취했는데 네. 왜 또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낙타는 이제 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사자는 확실히 낙타보다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한 자입니다. 낙타가 의무감에 사로잡힌 노예라면 사자는 자유정신과 의지를 가진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간 건 아닙니다. 니체는 사자가 자유의 투사일 수는 있으나 창조자일 수는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해서 사자에게는 또 한 번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는 사자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정신은 이제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설명이 좀 필요할 예, 것 같은데. 그죠? 예. 니체는 어린아이가 즐겁게 노는 모습에서 최고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이 모습을 보고 순진무구, 망각, 새로운 시작,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 거룩한 긍정, 자기 세계 획득과 같은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놀이에 몰두하고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아이는 티 없이 순진한 얼굴을 하고 즐겁게 놀고 있죠. 또 그 놀고 있는 당시에는 엄마한테 혼났던 일이나 시험에 망친 일 같은 것과 같이 불행한 일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싹 잊어버립니다. 한편 놀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죠. 해서 놀이를 즐기는 아이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입니다. 결국 놀이를 즐기는 어린아이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놀이를 즐기면서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낙타, 사자, 어린아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셋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뭐 어린아이겠죠. 그렇지. 누구처럼 살겠냐 이러면 네. 낙타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낙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낙타 등에 잔뜩 올려져 있는 짐은 자기 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이잖아요. 그죠? 결국 의무감에 사로잡힌 낙타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낙타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종 의무와 수많은 관습이나 규범, 가치체계 등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의무감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3단계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의 기대나 의무감으로 짐지어져서 자칫 낙타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낙타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자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낙타처럼 살지는 말아라 뭐 이런 게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일 텐데 근데 사람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낙타처럼 살기도 하고 사자처럼 살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른이 너무 어린아이의 정신만 가지고 사는 것도 철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유인님이 얘기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산다에 동의를 하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은 때로는 낙타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살기도 하는데 낙타처럼 사는 사람은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그냥 낙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1000% 동의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낙타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수직구조상에 낙타 같은 사람이 위에 있고 어린아이 같이 사는 사람이 아래에 있을 때 불행이 제일 커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어른이 그죠? 모든 행위에 100% 어린아이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는 있고요. 네. 또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성숙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어린아이가 노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논의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혹시 놀이의 정신을 없애버리고 빨리 어른들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입으로는 뭐 창의력이다, 창조력이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의 세계를 빨리 수용한 아이일수록 놀이의 정신을 빨리 잃어버려서 창조적 능력 이런 것도 빨리 사라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놀이의 정신을 오래 유지할수록 창의적 아이로 성장할 또는 창조성을 가진 아이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가장 좋은 교육은 어른들의 질서를 좀 빨리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교육, 또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한 번씩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 조숙한 아이 얘기를 하나 했는데 네. 뭐 이야기의 귀결이 이렇게 흘러온 거가 오늘 되게 좀 의미가 있고 저는 니체하고 생각이 좀 평상시 비슷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참 예, 들면서
제가 하는 표현은 좀 달라도 이런 의미의 네. 연결고리는 있었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예. 낙타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현 시대에도 엄청 많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진다라는 게 반드시 어린아이의 정신에서 벗어지는 것과 대비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오히려 수 있죠. 진정 성숙해진다라는 건 어린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니체도 그 3단계에 놨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숙과 사회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회나 부모가 요구하는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아이가 창의적인 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창의적이어야 돈을 잘 버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예, 좋겠다는 그죠? 생각이 예. 듭니다. 니체가 이제 3단계 과정을 얘기를 한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나 어린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낙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변신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낙타가 되기 쉬운데 거기서부터 다시 그 원상복귀하는 과정을 변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리더들 교육을 하게 될 때 맨 마지막에 장표 하나 딱 올려놓고 그대로 읽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무감으로 뭘 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나에게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고 신나야 몰입하고 오래간다. 좋습니다. 그 딱 어린아이의 정신을 그죠? 생각하라 이거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유님. 네. 저도 어디선가 들었던 거를 그냥 좀 약간의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추가하면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오늘은 빨리 성숙해지는 것은 좋은 일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이 빨리 성숙해지길 바라는데 독일 철학자 니체는 성숙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낙타는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숙명처럼 여기고 묵묵히 복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자는 자유정신과 의지를 가진 주인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는 매사에 자기의 의지에 따라 즐기면서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는 자입니다. 결국 의무감에 사로잡힌 사자는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놀이의 정신을 없애버리고 빨리 어른들의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